만약 자신이 공격수라고 한다면 그 선수들은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가 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뛰어남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라면 역시나 득점 숫자. 자신이 리그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달성했다면 해당 시즌 리그에서 가장 뛰어난 공격수였다는 객관적인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득점왕이 또 아무나 달성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특정 시즌에 정말 아쉽게 득점왕을 기록하지 못했던 선수들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도 넘게 전이었던 03-04 시즌. 당시 이탈리아 리그는 지금과는 다르게 총 18개의 팀이 경쟁을 펼치는 리그였는데 리그가 마지막 34라운드 딱 한 경기만을 남기고 있던 상황에서 여기 리그 득점 순위를 한번 보시죠. 리그가 마지막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지만 리그 득점왕은 안드리 시우첸코가 가장 가까웠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무난할 것 같았던 득점왕 경쟁에 불을 지폈던 선수가 있었으니 바로 여기 리그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던 공격수 알베르토 질라르디노였죠. 그 바이올린 세레머니로 유명한 그 선수죠. 질라르디노는 당시 21살의 유망주 공격수였는데 질라르디노는 파르마에서 주전 공격수로 뛰기 시작했던 이 03-04 시즌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득점왕 경쟁에까지 참여했던 선수였습니다. 다만 셰브첸코와 4골 차이였기 때문에 사실 득점왕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보였는데 놀랍게도 질라르디노는 리그 마지막 34라운드 경기에서 무려 4골을 기록, 우디네스를 상대로 제대로 몰아치기를 보여주면서 셰우첸코와 같은 리그 23골을 완성시키게 되죠. 심지어 질라르디노는 그 4골을 모두 후반전에 몰아쳤던 이탈리아 공격진의 새로운 미래가 될 선수가 등장했다고 평가할 만한 활약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질라르디노가 4골을 기록해서 셰우첸코와 동률을 만들었다고 해도 셰우첸코 역시 리그 마지막 경기를 치르고 있었다는 점. 당시 그 경기는 로베르토 바조의 은퇴 경기로도 유명했는데 이 경기에서 셰우첸코는 딱 한 골을 추가하면서 질라르디노가 막판 득점왕 경쟁을 치열하게 만들었지만 결국 득점왕 타이틀은 자신이 차지하게 되죠. 이미 리그 우승이 확정됐던 AC밀란이었기 때문에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힘을 뺄 수도 있었을 텐데 마지막 경기에도 출장해서 이 한 골을 추가한 셰우첸코로 인해서 질라르디노는 공동 득점왕에도 실패하게 됩니다. 거기에 질라르디노에게 더 아쉬웠을 점이라고 한다면 질라르디노는 그 다음 04-05 시즌에도 딱 한 골 차이로 리그 득점왕에 실패. 커리어 동안 단 한 번도 리그 득점왕을 기록해보지 못한 채로 커리어를 마무리하게 되죠. 22-23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은 리그 36골을 기록한 엘링 홀란, 라리가 득점왕의 경우엔 23골을 넣은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세리에 득점왕은 26골의 빅터 오시멘, 리그왕에선 킬리안 은바페가 29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왕을 달성하게 됐는데 여기 22-23 시즌 분데스리가가 딱 한 경기만 남았던 시점의 득점 순위를 보시면 이게 득점왕 경쟁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리그에 비해선 저조한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었죠. 물론 그전 21-22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35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에 올랐던 레반도프스키가 바르셀로나로 떠났고 리그 득점 2위였던 파트릭 시크는 부상으로 22-23 시즌에 고전, 득점 3위 홀란 역시 맨시티로 이적했었기 때문에 분데스리가의 득점왕 경쟁이 의도치 않게 무주공산이 돼버렸던 것이었죠. 다시 한번 22-23 시즌 분데스리가 마지막 경기를 앞둔 득점 순위를 보시면 당시 베르더 브레멘 소속이었던 니클라스 필크루크가 가장 득점왕에 유력했고 크리스토퍼 운쿤쿠, 랑달 콜로무아니, 빈첸조 그리포, 세르조 그나브리까지 4명의 선수가 리그 14골로 필크루크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우선 필크루크가 득점왕을 차지하긴 하는데 단독은 아니었고 공동 득점왕을 달성. 필크루크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16골에 멈춰있던 사이 라이프치히 소속이었던 은쿤쿠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추가하면서 두 선수의 16골 공동 득점왕이 완성됐죠. 기대되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결과까지 다소 노잼이었던 득점왕 경쟁이 만들어졌죠. 다만 콜로무아니와 그리포의 경우 두 선수도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내긴 했는데 딱 한 골에 그치면서 커리어에서 한 번 달성하기도 어려운 득점왕이 될 수 있었던 찬스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16골로 득점왕 경쟁을 했던 것이 또 놀랍긴 하지만요. 그래도 확실히 분데스리가 득점왕 타이틀이 영향이 있었는지 이 22-23 시즌 공동 득점왕에 올랐던 두 선수는 시즌이 끝나고 각각 도르트문트와 첼시로 이적하게 됐고 필크루크는 도르트문트에서 괜찮은 성적을 기록하긴 했지만 한 명은 제대로 폭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클럽 커리어 통산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1번, 라리가 득점왕 3번, 세리에 득점왕 1번,
사우디 리그 득점왕 2번까지 많은 리그 득점왕 기록과 함께 축구계의 레전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 워낙 뛰어났던 결정력을 보여줬던 선수라서 지금까지도 수많은 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득점 기록을 늘려가고 있는 선수인데, 이 호날두 역시 아쉽게 리그 득점왕을 놓쳤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역대급으로 아쉬웠던 시즌도 나오긴 할 건데, 우선 호날두가 맨유 소속이었던 0809 프리미어리그 시즌부터 살펴보죠. 직전 0708 시즌 호날두는 맨유 소속으로 리그에서 무려 31골을 넣으면서 압도적인 득점왕에 오르게 되는데, 그 다음 0809 시즌은 전 시즌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득점 기록을 만들고 있었죠. 여기 0809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37라운드까지 펼쳐진 당시의 득점 기록을 한번 보시죠. 호날두는 리그가 한 경기만을 남긴 시점에서 리그에서 18골을 기록. 확실히 전 시즌에 비해서 적은 득점 기록을 만들어냈지만 그럼에도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첼시 소속이었던 니콜라스 아넬카와 18골로 동률이긴 했지만 한 경기가 남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마지막까지 알 수 없었던 상황. 그런데 이 득점왕 타이틀이 달렸었던 프리미어리그 마지막 38라운드에서 호날두는 경기를 결정하게 되죠. 사실 이 마지막 경기 승리 여부에 관계없이 맨유는 0809 시즌 프리미어리그 우승이 확정된 상태였고, 바르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까지 앞두고 있었던 상황이라 퍼거슨 감독은 호날두의 체력 안배를 위해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호날두를 명단 제외했던 것으로 보이죠. 만약에 지금의 호날두였다면 득점왕 타이틀을 위해서 어떻게든 경기에 출장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긴 하지만, 당시 맨유의 퍼거슨 감독의 선택이었다면 호날두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결국 호날두와는 다르게 리그 마지막 경기에 출전했던 니콜라스 아넬카는 이 원더골로 한 골을 추가, 0809 시즌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 0809 시즌 리그 득점왕은 아넬카의 클럽 커리어 통산 유일한 득점왕 타이틀이었고, 이 20골도 넘지 않았던 다소 저조했던 득점왕 경쟁 끝에 아넬카는 자신의 커리어에 득점왕 타이틀도 남길 수 있게 됐습니다. 네 번째로 선정한 아쉽게 득점왕 달성에 실패했던 선수는 0708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무대에서 나왔었죠. 여기 당시 리그가 한 경기만 남아있었던 37라운드까지 세리의 득점 순위를 한번 보시면 리그 19골을 기록 중이었던 선수가 총 3명. 그런데 이 득점왕 경쟁이 조금 웃기게 됐던 점은 이 19골을 기록 중이었던 3명의 선수 중 알레산드로 델피에로와 다비드 트레제게, 이 두 선수는 같은 유벤투스에서 뛰고 있었던, 그러니까 같은 팀 선수들끼리 득점왕 경쟁을 펼치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축구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투톱 탑10을 뽑는다면 그 명단에 충분히 들만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줬던 공격 듀오로 델피에로와 트레제기는 의도치 않게 0708 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왕 경쟁을 펼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요했던 유벤투스의 0708 시즌 마지막 38라운드 경기, 이 득점왕 경쟁은 델피에로가 전반 6분 만에 먼저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델피에로가 한 발자국 앞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전반 15분, 이번엔 델피에로가 페널티킥까지 만들어내게 되죠. 그리고 여기서 잠깐 0708 시즌 당시 유벤투스의 페널티킥 현황을 살펴보시면 이 마지막 경기 전까지 델피에로가 4번의 페널티를 잡고 트레제게는 딱 한 번만 키커로 나섰던 상황. 심지어 트레제게의 그 한 번은 델피에로가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벤투스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는 델피에로였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득점왕 경쟁 중이었던 마지막 경기에서 키커로 나섰던 것은 델피에로가 아닌 트레제게. 트레제게는 페널티를 성공시키면서 다시 두 선수의 득점왕 경쟁은 각각 20골로 동률을 이루게 됩니다. 이거 공동 득점왕을 하고 싶었던 건가? 하지만 당시 경기는 삼프도리아의 추격전이 펼쳐지면서 2대2 동점까지 이어졌고, 득점왕 경쟁이고 뭐고 이제는 승리가 중요해졌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델피에로가 페널티킥을 얻어내게 되죠. 이거 누가 차느냐가 또 중요해졌는데, 이번에 키커로 나선 것은 트레제기가 아닌 델피에로였죠. 델피에로는 자신이 직접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리그 21번째 득점을 완성. 결국 0708 시즌 세리의 득점왕 자리는 델피에로가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똑같이 19골이었던 보리엘로는 무득점으로 마무리. 당시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터뷰는 따로 없어서 찾아보진 못했는데, 델피에로와 트레제게 두 선수가 유벤투스에서 워낙 케미가 좋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어느 정도 양보를 했던 것이 아닌지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득점왕 경쟁이었다고 생각이 드네요. 볼프스부르크, 바이에른 뮌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유벤투스 등 여러 팀들에서 커리어를 보냈고, 클럽 커리어 통산 582경기 228골이라는 기록을 남긴 공격수 마리오 만주키치.
압도적인 득점력을 지녔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만두치키는 뛰어난 활동량과 동료를 살려줄 수 있는 연계 능력을 겸비한 공격수로 활약을 보여주게 되는데, 이 만주키치는 아쉽게도 빅리그에서는 한 번도 득점왕 타이틀을 기록하지 못한 선수였죠. 그런데 이 만주키치가 빅리그에서 그 득점왕에 아주 가까웠었던 시즌이 있었으니 바로 만주키치가 바이에른 뮌헨 소속이었던 13-14 시즌 분데스리가에서였죠. 당시 만주키치는 리그가 한 경기만을 남긴 시점에서 리그 18골로 득점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이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던 선수로 인해서 득점왕 타이틀을 따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주키치의 득점왕 타이틀을 막았던 선수는 도르트문트에서 득점력을 과시하고 있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였죠. 사실 분데스리가에서만 득점왕을 7번이나 달성하게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가 눈물을 흘리게 한 선수는 한둘이 아닌 13-14 시즌 분데스리가가 33라운드까지 진행됐었던 당시의 득점 순위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죠. 두 선수는 18골로 득점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었는데, 만주키치는 아쉽게도 리그 마지막 슈투트가르트와의 경기에서 득점에 실패. 그래도 레반도프스키가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공동 득점왕이라도 가능했겠지만, 이 잔인한 레반도프스키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이나 추가하면서 결국 득점왕은 레반도프스키가 차지하게 됩니다. 물론 레반도프스키 역시 이 13-14 시즌 득점왕 타이틀이 자신의 분데스리가 첫 득점왕 타이틀이었기 때문에 만주키치는 자신이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놓쳤다고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08-09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당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뛰고 있던 공격수 디에고 포를란이 리그 32골을 기록하면서 득점왕을 달성하게 되죠. 그리고 이 08-09 시즌 포를란이 득점왕을 기록한 이후 무려 22-23 시즌까지 15년의 기간 동안 라리가 득점왕은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두 클럽 선수들 중에서만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두 거함이 차지하고 있던 득점왕 자리를 빼앗은 선수가 나온 것이 바로 23-24 시즌 라리가에서였죠. 23-24 시즌 라리가에서 득점왕에 가장 가까웠던 선수는 당시 비아레알 소속의 공격수 알렉산드르 세룰로트와 해당 시즌 반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던 지로나의 공격수 아르템 도우비크 두 선수였습니다. 당시 리그가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던 37라운드까지 득점 순위를 보시면 세룰로트가 23골로 득점 선두, 도우비크는 21골을 기록 중이었는데, 물론 한 경기가 남긴 했지만 세룰로트가 다소 유리해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놀라운 반전. 이 23-24 시즌 마지막 38라운드는 지로나의 경기가 가장 먼저 열렸는데, 그 경기에서 지로나의 도우비크가 무려 해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순위 1위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23-24 시즌이 지로나 합류 첫 시즌이었던 도우비크는 지로나 돌풍의 주축으로 활약했고, 마지막 경기에선 해트트릭까지 화끈하게 시즌을 마무리하게 되죠. 물론 그래도 비아레알의 세룰로트 역시 리그 마지막 경기를 남겨두고 있던 상황이었고, 만약 세룰로트가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이라도 만들어낸다면 공동 득점왕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일이었죠. 그런데 비아레알의 마지막 경기에서 선발 출장했던 세룰로트는 전반 15분 만에 부상을 당하면서 교체 아웃,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23-24 시즌 라리가 득점왕 타이틀은 도우비크가 차지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 도우비크의 득점왕은 지로나 역사상 첫 라리가 득점왕 수상. 23-24 시즌 지로나라는 팀 자체가 돌풍을 일으킨 팀이기도 했지만,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가 양분하고 있던 득점왕 쟁탈전을 끝냈다는 것으로도 재미있었던 득점왕 경쟁이었습니다. 물론 도우비크로 인해 득점왕 타이틀을 놓치게 된 세룰로트에겐 너무도 아쉬웠던 시즌이었겠지만요. 앞서 마리오 만두치킨의 첫 빅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막아버렸던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그런데 이 레반도프스키 역시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득점왕 타이틀을 빼앗긴 경우가 있었죠. 자국 리그였던 폴란드 리그 득점왕 1회, 분데스리가 득점왕 7회, 라리가 득점왕 1회까지 2010년대 이후 가장 뛰어났던 최전방 공격수를 언급하면 빠질 수 없는 선수로 시즌 40골 이상을 기록했던 것이 무려 8번. 그야말로 득점 기계라는 말이 잘 어울리는 선수 중 한 명이죠. 그런데 이 레반도프스키도 득점왕 경쟁에서 쓴맛을 봤던 시즌이 있었으니 바로 16-17 시즌 분데스리가에서였습니다. 사실 바이에른 뮌헨 시절의 레반도프스키라면 득점왕을 못했다는 것이 놀라운 느낌인데, 16-17 시즌 당시 분데스리가가 한 경기만을 남겼던 33라운드까지의 득점 순위를 보시죠. 자주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레반도프스키는 리그 30골로 득점 선두였던 상황. 그런데 대충 득점 숫자를 보니까 레반도프스키를 좌절시킨 것이 누군지를 알 수 있겠네요. 역시나 그 주인공은 레반도프스키와 단 한 골 차이에 불과했던 당시 도르트문트의 주포였던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이었습니다.
2013년 도르트문트에 합류했던 오바메양은 레반도프스키가 미넨으로 떠난 후 도르트문트의 공격 에이스 역할을 맡게 되고 매 시즌 발전된 득점력을 보여줬는데 그 정점이었던 시즌이 바로 16-17 시즌이었죠. 다만 오바메양의 득점왕 경쟁 상대가 하필이면 레반도프스키, 심지어 한 골 뒤처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바메양이 득점왕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펼쳐진 16-17 시즌 분데스리가 마지막 34라운드 경기. 그래도 오바메양에게 다행이었던 점은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 경기에서 프라이부르크를 4대1로 꺾긴 했는데 그 4골 중 레반도프스키가 넣었던 골은 하나도 없었다는 점이었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득점왕의 향방은 오바메양에게 달려있었던 것인데 오바메양은 베르더 브레멘과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놀랍게도 2골을 기록. 단 한 골 차이였던 레반도프스키를 넘어서면서 16-17 시즌 분데스리가 득점왕에 오르게 됩니다.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분데스리가에서는 벽 그 자체였을 텐데 오바메양이 마지막에 제대로 뒷심을 보여줬습니다. 인터밀란의 구단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 중 하나인 0910 시즌 트래블 당시 최전방을 맡고 있던 아르헨티나의 공격수 디에고 밀리토는 커리어 동안 뛰어난 득점력을 보여줬던 선수였지만 아쉽게도 득점왕은 단 한 번도 기록하지 못했던 선수였죠. 0607 시즌 레알 사라고사에서 뛸 당시 리그에서 23골을 기록했지만 25골을 기록한 루드 판니스텔루이에게 밀려서 득점왕 달성에 실패했고 0910 시즌 인터밀란에선 리그 22골을 넣었지만 안토니오 디나탈레에게 밀려서 득점왕 실패. 11-12 시즌엔 리그 24골을 기록했지만 질라탄에게 밀려서 득점왕 달성에 실패한 밀리토는 클럽 커리어 동안 유독 득점왕 타이틀과는 너무도 거리가 멀었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앞서 득점왕을 달성하지 못했던 시즌을 제외하고도 밀리토는 정말 아쉽게 득점왕을 놓쳤던 시즌이 있었으니 바로 0809 시즌 밀리토가 이탈리아의 제노아에 속해 있었던 시즌이었죠. 당시 밀리토는 이탈리아 리그로 복귀했던 첫 시즌이었지만 뛰어난 결정력을 보여주면서 제노아가 리그 5위라는 높은 순위를 기록하는 데 핵심으로 활약했던 선수였는데 이탈리아 리그가 37라운드까지 진행됐던 당시 득점 순위를 보시면 밀리토는 득점 3위긴 했지만 공동 1위였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와 마르코 디바이오와 단 한 골 차이. 마지막 한 경기에 따라 득점왕의 행방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실제로 밀리토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면서 자신의 득점 숫자를 24골로 만들었고 디바이오 역시 마지막 경기에서 한 골을 추가하긴 했지만 24골로 동률이었기 때문에 공동 득점왕이라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밀리토가 득점왕이 없다는 건 이분이 밀리토를 막았다는 뜻이겠는데 역시나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는 밀리토와 마찬가지로 멀티골을 기록, 마지막 경기에서 2골을 추가시키면서 리그 득점 25골을 달성, 밀리토와 디바이오를 모두 좌절시키고 득점왕을 달성하게 됩니다. 여담이지만 질라탄이 밀리토를 좌절시킨 이 마지막 경기는 루이스 피구의 커리어 은퇴 경기이기도 했죠. 그리고 비록 질라탄에게 밀려서 득점왕을 단 한 번도 달성해보진 못했지만 밀리토는 그 다음 0910 시즌 인터밀란으로 이적해서 질라탄이 한이 되고 마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포함 트래블을 달성하긴 했으니 득점왕 타이틀은 아쉽더라도 더 위대한 역사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탈리아 무대에 디에고 밀리토가 있었다면 스페인 리그에서 득점왕과 인연이 없었던 선수라고 한다면 이 선수, 스페인 국가대표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공격수 다비드 비아가 있었죠. 수비 뒷공간을 허무는 칼같은 라인 브레이킹, 양발을 모두 활용하는 뛰어난 득점력을 보유했던 비아는 클럽 커리어 동안 729경기에서 367골이나 기록했던 선수. 매 시즌 적어도 20골 이상을 기록해줄 수 있는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였는데 이 비아 역시 의외로 리그 득점왕 타이틀은 한 번도 따내보지 못한 선수였죠. 그리고 아마도 비아가 가장 아쉽게 득점왕을 놓쳤던 시즌을 뽑아본다면 우선 0506 시즌 발렌시아 시절을 뽑아볼 수 있습니다. 당시 발렌시아에 합류하자마자 득점력을 과시했던 비아는 리그가 한 경기만을 남긴 시점에서 리그 24골을 기록, 사무엘 에투의 뒤를 이어서 득점 2위를 달리고 있었죠. 그리고 비아는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상대로 예술적인 프리킥 득점을 기록하면서 한 골을 추가, 에투와 공동 득점왕을 노릴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 다음날 펼쳐진 바르셀로나의 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에투 역시 한 골을 추가하면서 비아는 딱 한 골 차이로 리그 득점왕 타이틀을 놓치고 말았죠. 그리고 이 0506 시즌은 당시 비아의 커리어 하이 기록이었는데 아쉽게 득점왕을 놓친 상황. 하지만 그렇다면 더 많은 골을 넣어서 득점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비아가 했을 것 같은데 이후 0809 시즌 발렌시아에서의 네 번째 시즌. 이번에 비아는 리그 28골을 기록, 0506 시즌보다 더 많은 리그 득점을 만들어냈고 28골이면 충분히 득점왕을 노려볼 만도 했지만 더 미친 득점력을 보여준 선수. 심지어 30골을 넘긴 2명의 선수로 인해서 비아는 또 한 번 득점왕 달성을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비아에게 더 아쉬웠을 점이라면 0607 시즌 라리가 득점왕이었던 판니스텔로이는 리그 25골, 0708 시즌 라리가 득점왕 다니엘 구이사는 27골로 득점왕을 달성했는데 비아는 0809 시즌 28골을 넣고도 득점왕에 실패.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여기 0910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가 한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었던 37라운드까지의 득점 순위를 한번 보시죠. 이거 리그에서 20골 이상을 넣었던 선수가 5명이나 됐던 추억의 선수들이 가득한 이 득점왕 경쟁에서 아쉽게 득점왕을 놓쳤던 선수 웨인 루니를 10번째로 선정해봤습니다. 0405 시즌부터 16, 17 시즌까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만 총 13번의 시즌을 함께하면서 맨유 통산 253골을 기록, 맨유 역대 최다 득점자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선수이자 맨유의 최전방을 굳건하게 지켜줬던 선수 웨인 루니. 하지만 이 맨유 역대 최고의 공격수 중 한 명이라고 할 수 있는 루니도 클럽 커리어에서는 득점왕 타이틀을 한 번도 달성해보지 못한 선수였죠. 물론 루니가 득점을 몰아치는 유형의 선수까지는 아니었지만 다소 아쉬운 기록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이 0910 시즌은 루니에게도 너무나 아쉬운 시즌이었습니다. 드록바와 함께 득점 공동선두를 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루니는 마지막 경기가 중요해졌는데 루니는 그 리그 마지막 38라운드 경기에서 무득점, 한 골도 추가시키지 못한 반면 드록바는 리그 마지막 위건과의 경기에서 무려 해트트릭을 몰아치면서 리그 29골을 완성, 단숨에 3골 차이로 루니를 밀어내면서 드록바가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게 되죠. 심지어 이 첼시의 리그 마지막 경기 승리는 첼시가 맨유를 따돌리고 아슬아슬하게 달성한 리그 우승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루니에게는 득점왕 타이틀도 잃고 리그 우승까지도 내주게 된 뼈아픈 마지막 경기로 남게 됐습니다. 추가로 루니는 이 0910 시즌 말고도 11-12 시즌에도 리그 득점왕에 도전했는데 당시 리그에서 27골을 기록하면서 루니는 0910 시즌보다도 더 많은 골을 만들어냈지만 매번 아파서 누워있던 로빈 판페르시가 11-12 시즌에 시즌 풀페르시의 위력을 보여주면서 루니는 또 한 번 득점왕 경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사실 아쉽게 득점왕에 실패한 선수들에 관한 영상을 제작한 이유는 이 마지막으로 선정한 사례를 위한 빌드업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공은 11-12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 나오게 되는데 당시 11-12 시즌 다른 리그의 득점왕들을 살펴보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로빈 판페르시가 리그 30골로 득점왕, 이탈리아 세리에서는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가 28골로 득점왕, 분데스리가에서는 클라시안 훈텔라르가 기록한 29골, 프랑스 리그앙에서는 올리비에 지루가 리그 21골로 득점왕, 마지막으로 리그 32골로 네덜란드 리그 득점왕을 달성한 바스토스트까지 사실 리그에서만 30골 이상을 넣는다면 득점왕은 거의 따낸다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11-12 시즌 스페인 라리가에서는 그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즌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당시 레알 마드리드의 핵심으로 뛰고 있던 전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활약 중이었던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는 11-12 시즌 리그에서만 무려 46골이라는 맹폭을 보여주게 되죠. 시즌을 통틀어서도 아니고 리그에서만 무려 46골. 하지만 호날두는 이런 미친 득점력을 보여줬음에도 리그 득점왕을 따내는데 실패하게 됩니다. 이거 실화입니까? 그리고 호날두를 좌절시킨 당시 24살에 불과했던 리오넬 메시가 11-12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득점은 무려 50골. 그냥 미친놈이라고 생각되는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리그 득점왕을 달성하게 되죠. 이거 도저히 미쳤다는 말 외에는 생각되지 않는 파괴력을 보여준 메시였는데 메시는 11-12 시즌 리그에서 기록한 해트트릭만 무려 8번, 리그에서 고작 7번밖에 해트트릭을 만들어내지 못한 호날두를 따돌리고 50골 득점왕이라는 대기록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호날두 입장에서는 쌍욕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을 상황인데 다만 메시 역시도 너무 억울했던 점이 그 11-12 시즌 메시가 바르셀로나의 리그 득점 절반가량을 넣었음에도 바르셀로나는 레알 마드리드에게 밀려서 리그 우승에 실패했다는 점. 앞으로 2번 다시 볼 수 없을 것 같은 희귀한 기록들을 보여준 시즌이었습니다. 근데 또 어처구니 없는 점이 이런 기록은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는데 이후 14-15 시즌은 메시가 리그에서 무려 43골을 넣었지만 호날두가 리그 48골로 득점왕을 달성하면서 메시에게 복수에 성공. 근데 이번엔 또 레알 마드리드가 아닌 바르셀로나가 리그 우승을 차지한 그냥 미친놈들의 향연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쉽게 득점왕 타이틀을 따내지 못했던 사례들에 대해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